안녕하세요.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재현입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 자리 잡아온 쌀, 우리 민족은 왜 그토록 쌀을 사랑해왔을까요? 전통적인 한식 식사는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건강 유지와 장수를 위해 만들어낸 식사 양식입니다. 쌀은 4,3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전래돼서 식생활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농경이 보급되기 전에는 그날 얻은 먹잇감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주식이었죠. 하지만 농경이 보급되면서 식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곡물이 주식이 되고 동물성 식품은 부차적인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주부식의 개념은 특히 벼문화권에서 현저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과 부식이 분리되는 것은 삼국시대 후반기, 즉 6, 7세기 정도로 추정하는 견해가 많은데요. 주식인 밥은 쌀을 비롯한 곡물이었고 부식인 반찬은 장, 젓갈, 김치, 포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일상식의 기본으로 정착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전통 식사 상차림은 쌀에 보리, 조 등을 섞어 밥을 지은 것을 주식으로 하고 콩으로 담근 장, 온갖 재료로 만든 국, 채소, 김치와 같은 절임 음식, 또 육류, 어패류와 채소로 만든 구이와 나물을 부식으로 먹는 그러한 식사 구조입니다. 즉, 쌀, 잡곡 등의 탄수화물 식품을 주식으로 하고 어패류, 육류 등의 단백질, 또 채소, 과실류 등의 비타민과 무기질, 또 각종 식물성 기름과 견과류를 포함한 지방을 부식으로 먹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쌀을 중심으로 채소, 과실류와 육류, 해조류가 잘 어우러진 식생활 패턴으로 건강 유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좋은 식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표적인 식문화의 경우 쌀과 밀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쌀 중심의 식문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국가는 특히 곡류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식사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 높습니다. 탄수화물을 올바르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전체 에너지 섭취에서 탄수화물의 비율이나 단순당의 비율, 또 어떤 탄수화물 음식을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식사를 할 때 쌀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부식으로 국이나 찌개, 채소를 이용한 나물 생채류, 그리고 고기나 생선을 이용한 부식을 포함해서 5첩반상 또는 7첩반상의 밥상 차림으로 대부분의 식사가 이루어지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외에도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다양한 음식을 쌀과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혈당도 천천히 오르게 되고 쌀만으로는 채우기 부족한 영양소도 함께 보충되는 식단입니다. 이어서 밀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를 살펴보죠. 서양 문화권의 식사를 살펴보면 주식인 빵과 함께 스프, 샐러드, 주스 등 다양한 음식을 함께 차려 먹는데요. 이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밀을 이용한 식품인 빵을 먹을 경우에는 단순히 빵만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빵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영양소는 보충하기 어려운 식문화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문제점은 국수, 라면 등 면류를 섭취할 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비해 단백질과 채소 함량이 많이 부족한 면 종류를 훨씬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국수나 빵은 주식이 아니라 간식이나 기호식품 또는 바쁠 때 먹는 간편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통 식생활을 고수하던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발전과 함께 서구의 식생활이 도입되면서 밀가루로 만든 빵과 육류로 이루어진 식사 패턴이 점차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빵과 육류 중심의 식사가 밥 중심 식사보다 영양학적으로 더 우수한 것처럼 인식하게 되면서 쌀 소비까지 줄어들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이 정말 바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결식이 더 잦아지고 또 아침 식사로 밥보다는 빵, 우유와 같은 간편식을 선호하게 되면서
단백질과 지방 섭취가 많은, 그리고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그런 식사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류 섭취의 증가로 동물성 지방의 비율이 높은 고지방 식사 형태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장년층에서는 삼겹살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주요 열량의 공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특히 포화지방의 과다한 섭취를 유발하게 돼서 비만뿐만이 아니라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중성지방 혈증 등의 여러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있죠. 또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층에서 간편한 인스턴트 식품, 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식품은 비타민, 무기질, 철분 등은 부족하고 열량과 지방은 과다한 식사가 되기 때문에 지방으로부터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은 식사는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쌀 중식 식문화를 다시 되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쌀과 밀 이야기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편이며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작물입니다. 한정된 농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 한반도에 적합한 주곡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가루로 정제하지 않고 알곡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작물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밀은 쌀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은 편이며 쌀처럼 결을 벗겨서 깔끔하게 나달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가루를 내어 먹습니다. 밀은 곱게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식품의 식재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밀가루는 통밀을 빻아서 껍질을 벗겨 정제하면서 이 통밀에 존재하는 식이섬유를 포함한 많은 영양소가 제거된 고운 백색 가루의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한 분말화되는 과정에서 소화와 흡수가 더 쉽기 때문에 혈당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올릴 수 있어서 당 지수가 높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당 지수란 탄수화물 50g을 함유한 표준 식품인 포도당을 섭취한 후에 2시간 동안 혈당 반응 곡선을 100으로 봤을 때 다른 식품에 함유된 탄수화물 50g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올리느냐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이 당지수가 55 이하일 때는 당지수가 낮은 식품, 그 다음 70 이상일 때는 당지수가 높은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에서도 당지수가 낮은 식품일수록 섭취 후에 당질의 흡수 속도가 낮아서 식후 혈당의 변화가 적다고 할 수 있죠. 이렇듯 밀은 가루로 정제한 후 영양학적 문제와 여러 차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제 과정을 통해서 정제 전에 비해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 주요 영양소가 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밀을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또한 당지수가 높아지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밀가루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은 당지수가 높은 식품 분류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식품이 바게트, 도넛, 우동, 라면, 빵 등이 있고요. 쌀가루 사용 식품으로는 떡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쌀 중심의 식사는 영양학적, 의학적 우성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는 문화라는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쌀 중심의 식사는 한 끼 식사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사회 문화의 중심에 있는 바로 식사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